반환점을 딱 돈 민선 7기 딱 반 이제 돌았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간단하게. 최악은 면했다. 그래도 무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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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높은 점? 무난했다. 그러면 민선체육이 이시종의 민선체육이 실정들이 뭐가 있냐?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장선배 의장.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선배였던 장선배 의장. 저는 한 괜찮다. 좀 오, 높게 보시는군요. 장선배 의장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그래요? 신흥부. 있어. 있네. 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대학 점수로 얘기하면 F, 수음이 안 가중에 가. 여기 시에서 강조한 네. 그 분야별 지적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10가지. 네, 예, 뭐 예. 10가지를 다 말씀드린다. 짜집기 대장이요. 제가 볼 때는 짜집기 대장. 코미디 같은 말을 했어요, 진짜. 애정 있어서. 애정 있어서 한 걸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발을 하나 빼는 느낌. 우리는 사적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최용현 변호사님, 신용환 교수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환점을 딱 돈 네. 민선 7기 딱 반 이제 네. 돌았어요. 딱 반 돌았는데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성과도 있었고 과제도 앞으로 많다는데 두 분은 오늘 방송의 총론격으로 맛배기로 네. 중요한 얘기를 끝내게 한 판으로 하시겠습니다만은 이런 정도 아니냐? 뭐 이렇게 조금 하나 워딩을 던져주신다면 민선 7기 전반기 네. 어떠셨습니까? 저는 뭐 도하고 이제 시 크게 예. 보면 네. 주로 이제 행정 그 집행에 대해서 보면 그래도 무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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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난했다. 왜 이렇게 높은 점? 무난했다. 우리 변호사님은 원래 저기 별명이 기승전 단저거든요. 기승전 네. 단저. 네. 단체장 저격. 근데 오늘 뭐 저기 단저. 검투사처럼 뒤에 뭐 불꽃 같은 거 그러네요. 올라와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간단하게. 차악. 최악은 면했다. 차악. 근데 오늘 넥타이가 거꾸로인 것 같아. 저 빨간색, 파란색.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반환점 돈 민선 7기 충청북도 그리고 충청북도 의회의 평가는 입니다. 저보다 연배시니까 초등학교 다니실 때로 좀 거슬러 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숙제를 해가잖아요. 예. 담임 선생님이 찍어주시는 도장 기억하세요? 예. 도하고 도의회가 본인이 본인한테 참 잘했어요를 찍어준 격처럼 그렇죠. 보도자료 보니까 자화자찬이 막 엄청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분한테 먼저 여쭤봐야 될지. 물론 뭐 충북도 관계자나 충북도 이시동 지사가 뭐 인터뷰나 이런 데서 각종 언론에 나와서는 예. 뭐 엄청난 지적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대표적으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전국 뭐 민선 전반기, 예. 민선 7기의 전반기 평가를 하시면서 전체적으로는 뭐 전국 최고의 경제 성장률을 충북도가 기록했다. 이게 예. 전체적인 워딩이고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사업 하나는 최근에 있었던 방사선 가습기 유치 이거를 대표적으로 들으면서 한 10여 가지 지적들을 내놓으셨죠. 네, 쫙 풀어놨던데 잘한 거 일색 물론 이제 네. 성과니까 그렇겠지만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릴 때 무난하다라고 네, 네. 말씀드렸는데 지난 2년간에 보면 뭐 그렇게 저희가 확 기억에 뜰 만한 사건 사고로 이런 건 절대로 있었으면 안 되는데 이런 게 거의 별로 없죠. 그런 취지에서 예, 무난했다. 그래서 원래 지사님께서 많이 듣는 말씀 중에 이제 무해 무덕 뭐 별로 거슬릴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그리고 안전한 거 무난하게 좋아하시고. 가는 예.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무난하다고 봤고 글쎄 진짜 뭐 사건 사고로 팍 뛰는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 그렇게 생각이 끌고 보니까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시장님이나 도지사님이나 다 고등학교 선배님이니까 함부로 말을 못해요. 우리 신 교수님께서. 교수님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뭐 우리 그 인터뷰 하는 사람이 좀 콕콕 찍어서 좀 이렇게 도지사나 시장이 나와서 본인들의 지적을 강조할 때 네. 콕콕 찍어서 좀 이 비판적으로는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인터뷰 같은 것이 하나도 그런 말이 없고 본인 지적을 자랑해서 거기서 첨언해주는 네. 이런 식의 인터뷰는 조금 문제인 것 자 같고. 오늘 그럼 리바이벌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네. 변호사님 콕콕
꼭 찍어 주십시오. 제가 대표적으로 충청도 항상 그러죠.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시종 지사가 민선 6기 때 4대 실정이라고 항상 그 민선 6기의 4대 실정. 실정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예. 대표적으로 MRO 무산, 충주 에코폴리스 포기, 예. 그다음에 이란 2조 원 투자 유치 실패, 오송 역사권 개발 실패. 야, 민선 6기의 잊어먹었던 실정들이 것도 다시 한번 또 4대 실정 기억하게. 대표적 실정인데 그러면 민선 7기 이시종의 민선 7기 실정들이 뭐가 있냐?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민선 7기의 실정. 첫째는 좀 부실한 강우축. 부실한 그렇죠. 광우축 걸리고 무산된 거잖아요. 택도 없는 소리가 됐던 거죠. 그 대안으로 나왔던 게 충북선 고속화, 예. 실질적으로 복선화 사업이죠. 네. 근데 이것도 논란이 됐었어요. 제천 패싱, 충주 일부 제한으로다가 주민들 간에 반발을 엄청 해놨죠. 예. 그다음에 아시안 게임 부실한 유치 이제 사업을 하다가 결국 아시안 게임. 무산시킨 거. 그다음에 먹문고하고 우수고교 장학 사업인가 이걸로 도교육청과 갈등을 네, 일으켰고 그다음에 충북형 최근에 있었던 충북형 뉴딜 사업 부실 논란 그다음에 경솔했던 부동산 조정 지역 지정 수많은 문제점 단 2년 동안에 엄청난 문제점이 있었던 아니 거예요. 이게 엄청 이게 다만 민선 6기하고 그나마 다행은 민선 6기의 그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향후 충북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지만 민선 7기 전반기 부실했던 점은 그냥 부실로 끝날 수도 있는 네. 사업들이었던 점이 좀 그나마 다행이죠. 그래서 차악이라고 하셨구나. 역시 최용현. 야, 역시 최용현. 우리가 잊어버렸던 변호사님. 기억을 아주 소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와. 대표적으로 강우축을 보면 정말 저희 인터체인지 그 톨게이트 앞에서부터 뭐 어디 저 우리 시내 끝에까지 막 또 예. 어디 옥천 저 밑에 저부터 단양 끝까지 막 플래카드 뭐 난리 났었죠. 아마 예. 플래카드 값만 뭐 몇 억을 썼다고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아. 그때 저희가 한판에서 다루면서 떠드는 거 대비 태산명동 서일필일 수 있다. 우리 지역적 측면으로 보면 뭐냐면 그게 뭐 1조 2천억 예타 면제 뭐에 막 했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 떨어지는 경제 효과가 뭘까? 아. 건설할 때 우리 지역 예를 들어 건설업체들이 들어가서 뭐 많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좋은데 예. 철도 건설할 수 있는 지역 건설업체는 없다. 그러면 하도급 그렇죠. 협력업체로 들어가서 하는 거, 그다음에 일용직 근로자. 아. 그때 제가 그런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거라도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될 거다. 그거라도. 그럼 나머지 여기서 패싱을 하면 안 되고 내려서 소비 기능이 일어나야 되는데 과연 지나가 버리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계속 강조드린 게 지사님께서 강조했던 게 목포에서부터 강원도 강릉까지 뭐 이렇게 원주 강릉까지 말씀하셨는데 강릉 갈 사람이 중간에 잘 안 내리잖아요. 안 내리죠. 생각보다. 안 내리죠. 그리고 너무 빨리 이게 고속화가 되니까 오히려 슝. 더 안 내리죠. 완행열차 같은 어떤 아날로그적 정서라도 내릴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아쉬움. 그다음에 이제 충북형 뉴딜 지난번에 최 변호사님께서 사골곰탕이라고 그러셨나? 포대가리 포대가리. 썼던 것도 쓰고.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좀 옹호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냐면 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비상사태에서 뭐라도 해보자. 맞아요, 그 맞아요. 그렇죠. 루즈벨트 대통령 말대로 뭐라도 한번 해봅시다라는 측면에서는 있는 거 다 끌어다 붙이고 이런 포장한 거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소극적 행정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뭐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 그런 면에서는 저는 평가는 하고 싶습니다. 아, 참 오늘 예전 것까지 민선 6기까지 또 가면서 이걸 끌어당길 줄은 생각을 못 했는데 여하튼 이시종 지사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지역 언론에서도 공감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방사광 가속기 유치, 그다음에 충북선 고속화를 끌어냈던 이 부분은 평가할 만하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셔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라는 것은 어차피 이시종 지사 정부에서 각 지자체부가 하나씩 선정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이시종 지사가 정부 덕을 봐서 하나 선정했던 거에 불과하고 방사광 가속기는 항상 저도 의문이 드는 게 과연 지역에 얼마나 경제적 효과를 미칠까? 몇 조 원 그러는데 예. 실질적으로 다 그 숫자에 불과한 거거든요. 신 교수님도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방사광 가속기 지역에 그렇게 미치는 경제적 효과 크지 않을 거다. 산업의 효과,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산업 전체 우리나라 국가 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만 지역적 효과는 크지 않을 거라는데 저도 그거는 공감을 해요. 네. 과연 이게 방사광 가속이 지금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대 심리에서 이제 올라가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2023년부터 시작해서 2028년까지 쭉 갔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냐. 우선 첫 번째로 뭐만 봐도 웃기냐면 모든 기관이 예측되는 경제 효과가 다 달라요. 이 제대로 예측하기가 어렵다. 첫 번째. 우리 충북연구원에서 한 거랑 정부 기관에서 한 거랑 금액 차이가 현격합니다.
아, 그러면 이게 조금 뭐 그것도 문제네요. 어디는 경제 효과가 6조 7천억이다. 어디는 5조 3천억이다. 충북연구원에서는 5조 3천억, 정부에서 6조 7천억 다 달라요. 그리고 연인원 몇 명의 고용 유발 효과 이런 게 다 달라요. 아, 결론적으로 분명히 지역 경제 이바지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좋은 효과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막 과장 광고하듯이 하는 것처럼 과연 효과가 있을 거냐? 아. 결론적으로 하나만 볼게요. 상주 인구가 몇 명이냐? 방사선 가속기로 인해서 포항에 선례가 있잖아요. 약 200여 명 정도. 지난번에 잠깐 언급해 주셨던. 네. 예, 200여 명. 그렇다고 보면 앞에 건설하는 기간에 분명히 효과가 있죠. 없지 않아요. 근로자들 있고 들어오니까. 한데 뒤쪽에서는 과연 그렇게 클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좋고 축하하는 건 다 좋은데 너무 과장하듯이 하지는 말자. 네. 뭐 그런 민선 상황. 7기 이제 전반기는 그렇다고 치고 이제 민선 7기 이제 이시종 지사 후에 이제 하반기를 좀 해서 좀 조언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네. 너무 홍보나 광고에 치중하지 말고 좀 지역에 실속 있는 이런 정책이나 좀 사업을 좀 내놨으면 하는 바람이고 네. 또 하나는 시민하고 전문가하고 사전 소통을 하거나 협의를 하고 특히 관련 기관 있잖아요. 충북도 말고 도교육청도 있고 청주시도 청주시도 있어요. 있고. 이곳과 사전 협의해서 뭔가 정책이나 사업을 좀 내놨으면 좀 싶어요. 도에서 먼저 막 나서서 툭 던지듯이 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갈등이 유발된 게 많잖아요. 무상급식권 같은 경우가 있었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예. 무상급식권의 그 실정까지는 아니지만 그게 갈등이 꽤 오래돼서 맞아요. 학부모들이 걱정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그 부식비, 재료비를 누가 대느냐 가지고 결국은 이제 하프앤하프 반반 비슷하게 이제 타협이 되고 네. 그게 영재고 명문고육성권으로 명문고. 이어져서 이제 지금까지 약간 이제 산으로 가는 성향으로 왔잖아요. 예. 최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각 기관 간에 단체 간에 사전 조율을 충분히 어느 정도 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건데 먼저 툭툭 나오니까 상대방은 약간 기분 나빠 하면서 트는 뭐 이런 식의 것이 반복이 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소통과 불통의 문제겠죠. 이런 부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남은 이제 2년이 남아 있으니까 민선 7기 후반기는 이런 과정들을 또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전개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도 관심 사항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충청북도 의회 얘기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딱 전반기 끝나 장선배 의장.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선배였던 장선배 의장. 단 한 번도 후배였던 적이 없었던. 뭐 나름 뭐 평가가 좀 좋기도 하고요. 오늘 뭐 4개 단체를 말씀드리잖아요. 충북도의회, 시와 시의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나마 네. 이 4개 단체 중에서는 그나마 나름대로 그 평가가 전문가들이나 뭐 시민단체의 평가가 그나마 호의적인 그래요? 부분은 아마 충북도의회였던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안을 여쭤보기 전에 총론적으로 충북도의회 한번 평가를 해보신다면 변호사님 어떠세요? 저는 한 괜찮다. 80점? 오, 높게 보시는군요. 네. 장선배 의장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세요? 그런 건 묻지 마세요. 그래요? 아시는 있어. 있어. 있네. 일단은 객관적인 자료를 말씀드린다면 예. 최초로 이제 인사청문회를 도입했잖아요. 인사청문회. 15개 산하단체 중에서 4개 단체만 했지만 그래도 최초로 도입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동안 항상 문제 많았던 의원들의 해외 출장 문제 있잖아요. 시끄러웠죠. 규제 심사를 좀 철저히 하고 사후에 인터넷에서 공고를 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안건 처리도 뭐 전반기만 해도 엄청나게 전 의회에 비해서 엄청나게 했고 예. 대정부 건의안도 많이 했고 특위도 활성화시켰다. 뭐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언론이나 시민단체도 지적하는 이렇게 호의적인 면들이 많이 있죠. 인사청문회 도입했던 부분은 평가할 만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인사청문회 했었어요. 근데 네. 중간에 비판을 받았던 것들이 오히려 이게 결국은 행정권을 강화해 주는 거, 그분의 인사권을 강화해 주는 결과가 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좀 아리까리할 수도 있는데 완전히 정당화 시켜주는 거잖아요. 검증을 거쳤으니까 마치 그러니까요. 선출직처럼 맞아요. 어떤 그런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일부 있어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어떤 심사하는 외부 심사위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강하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은 더 필요했을 것 같고요. 우선은 제일 본연의 기능은 결국 견제와 균형이잖아요. 그렇죠. 견제와 균형. 그 부분에서 그래도 높은 점수를 줄만하다. 교수님께서도. 그 각종 이제 행정 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 정책 질의 이게 이제 본연의 일이죠. 그야말로 그렇죠. 그게 가장 본연의 일이죠. 네. 그 부분을 성실히 수행했다라고 인정할 만하다. 장선배 전 의장께서는 방송국에 와서 인사를 했던 적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두 분께 굉장히 평가. 선배님 어디라고 후배 앞에 와서 그러십니까?
새로운 도의장이 되신 박문희 신임 도의장이 언론에 의하면은 도지사 이시종 지사하고 상당히 가깝다고 이제 소문이 나 있는데 그리고 또 정책 소문이 나 있어요? 스탠스나 그동안 보면은 이시종 지사 정책을 많이 지지하는 스탠스를 많이 취했는데 과연 이제 향후 하반기 도의회가 과연 지금 말씀하신 도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조금 수행할지 그로 인해서 또 그 여야 간의 갈등이나 대립을 좀 불식시킬지 여부는 좀 조금은 좀 우려스러운 점. 제가 알기로는 박문희 지금 신임 의장. 신임 의장께서 아마 여기 그 어떤 도 의원보다 정치력으로 또 정치 그 기간으로 보면 제일 선배로 알고 그렇죠. 있어요. 가장 오래된 과거 분으로. DJ 때부터 예, 예. 야당 시절부터 했었죠. 그래서 어떤 그 화합과 조정 중재 이런 거에 굉장히 달인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아, 그러세요? 또 그렇게 보면 아마 큰 무리 없이 어떤 견제 균형 또 여러 갈등 조정 이런 거에 기여를 하시지 않을까. 예를 들어 무상급식 때 장선배 의장께서 어떤 대안을 내면서 이게 갈등 조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이상으로 또 그런 능력을 잘 발휘하지 않을까. 견제와 감시, 도의회의 후반기 역할도 눈을 부릅뜨고 한판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